이번 시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두 번째 시간이죠.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두 번째 시간인 백제 한강 유역에서 발전하다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면 알겠지만 백제가 어디에 있냐? 바로 한강에 있다. 한강이란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나름 한반도 전체를 보겠습니다. 북한과 포함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서 오늘 다 봤겠지만 백제의 건국 이야기가 고구려와 이제 부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 그리고 한강 유역의 토착민이 세력 결합을 했다. 어떻게 보니까 고구려와 좀 유사하죠, 그죠? 이런 고구려와 유사한 이제 건국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백제는 고구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계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역사학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라는 게 뭐가 있는가? 바로 무덤이 좀 유사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고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고학과 역사학이 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쭉 가면 백제는 이제 평야가 많다. 평야가 있고 해상교통이 편리하다. 무역을 했다. 그러면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받아들여서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발전된 지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라까지 다 배우면 얘기를 하지 싶은데 중국과의 교류가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과 교류가 좀 빨랐던 나라가 두 개 있는데 바로 고구려와 백제입니다. 고구려는 전쟁을 많이 했다고 치면 백제는 그런 고구려의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저 큰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는 싸우지 말고 좀 더 빨리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좀 그런 눈치하는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제는 소국들을 빨리 통합을 하면서 확대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와서 백제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명의 중요한 왕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은 고이왕이죠. 이런 고이왕 같은 경우는 넓은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를 하는데 바로 관등을 마련했습니다. 관리의 등급이라고 하는 게 관등이거든요. 적어볼까요? 관등. 이런 관등을 정비했다. 아마 교과서나 문제집에 볼 때는 이런 관등 정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병합. 병합이란 건 이제 군사적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뜻도 되는데 약간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합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좀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지국까지 병합을 했다는 뜻은 이제 백제가 큰 국가가 되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사만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지국의 왕은 사만의 왕으로 지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목지국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백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서는 이제 그 또 한 명의 왕을 또 보면 되는데요.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근초고왕도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요.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왕위의 부자상속입니다. 왕위의 부자상속.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고구려는 누가인지 기억납니까? 까먹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바로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 기억이 맞다면요. 그래서 이런 고국천왕과 이제 이런 건초고왕의 공통점은 바로 세력 확대 과정에 있다는 건데 이런 거는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복도 많이 했고 영향력을 했다. 결국 통칭은 바로 왕권 강화예요.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쭉 있다가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거 배운 것 같네요, 그죠? 고구려 공격을 해서
고구려 왕도 전사시키는 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국의 백제가 이만큼 크다라는 걸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제도 나름 이제 인정받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고구려가 되게 큰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백제도 나름대로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외교 관계에도 아주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랑 외와도 교류를 했어요. 가야 외와도 교류를 해서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했습니다. 잠재적인 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삼국 안에서 경쟁도 하고 이런 잠재적인 적들에게도 나의 이제 위상을 좀 강조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세기 후반 침류왕이 나오네요. 이 침류왕은 사실 왕을 별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1년 정도 하는데요. 그 1년 정도 하는 왕이 교과서에 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걸 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아하, 불교 수용. 이런 불교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한 이제 사례가 뭐가 있는가? 바로 책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왜 규슈까지 교류를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유물이 있는데요. 바로 칠지도라는 겁니다.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다는 뜻의 칠지도인데요. 요즘 칠지도는 좀 논란이 많아서요. 그죠? 이제 백제 왕이 줬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때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학생 여러분들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심화하는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정치 체제를 한번 보죠. 고구려와 유사하게 결국 왕족과 귀족이 연합을 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합이죠, 결국. 이때 백제의 회의는 바로 정사회의라고 합니다. 혹시 고구려는 기억이 나나요? 고구려는 바로 맞습니다. 제가회의죠. 네. 제가회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회의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백제는 정상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백제는 16등급의 관리가 있고, 백제는 상좌평이 최고 책임자였다. 혹시 고구려는 또 기억나나요? 고구려는 대대로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대대로.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다른 것 같지만 같고,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당시 이제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이런 백제가 좀 더 이제 영향력을 확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백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지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걸로 하고 영상이 날아가서 이제 수요일날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안 날아가도록 쌤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과 함께 검색, 교과서, 문제집 등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교실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